네, 안녕하세요. 권희원입니다. 3편을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워낙 LFP와 요즘에 하이만간까지 해가지고 많은 저희 주력인 3원계 배터리와 경쟁을 계속 지금 꾸준히 더 심화돼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LFP 테슬라에서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 위험의 시그널을 설명 한번 드렸고, 이 다음으로 지금 뉴스 나왔던 게 이 CATL 뉴스예요.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참조적으로 저희의 잠재적인 제일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뭐 3원계까지 한다고는 하지만 3원계는 차치하고서 좀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LFP의 대표적인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CATL은 중시하면서 잘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런데 테슬라의 서플라이어인 CATL이 5 빌리언 배터리 플랜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된 거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50억 달러 규모로 한다. 연간 80기가와트시로 한다. 이 굉장히 큰 규모죠. 보통 이제 조인트 JB 같은 경우 요즘에 막 2, 30 정도로 만들고 하는데, 80기가와트시면은 굉장히 큰 투자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멕시코로 날라갔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트를 고려하고 있지만 노동력 및 기타 무역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멕시코로 추진하는 것 같다. 당연히 몇 년을 걸릴 것 같다. 거기에 니켈, 망간, 코발트 및 LFP 전지를 혼합해서 생산하고 테슬라하고 또 다른 데도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던 3원계 LFP 니켈 NCM 계열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LFP는 워낙 얘네가 원자재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경쟁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걱정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LFP, 잠시만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LFP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거의 중국 제외하고도 지금 40%, 30%에서 40%까지도 지금 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커질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을 지금 침범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가 그 전에 이 들어가기 앞서서 왜 갑자기 멕시코냐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사실 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을 저희가 다 먹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배터리나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고퍼를 받고 있는데, 저희 특히 국내 3원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미국을 우리의 지금 주력 밭이 될 미국까지도 지금 침범한다는 얘기예요. 참조적으로 그 전체 세계 시장은 연간 7천만 대의 어, 차량이 지금 매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미국, 유럽, 이렇게 중국, 이 중국이 지금 완전히 전기차 침투율이 30%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유럽은 한 10%, 2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고, 미국은 거의 5%의 거의 전기차 불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미국, 유럽, 중국,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CATL은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쪽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률도 많이 나오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엄청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 보조금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NCM 계열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만, NCM 계열 같은 경우에 아직 기술적인 차이가 한 3년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고, NCM 얘네 차량 같은 경우에 막 불나고 난리예요. 사실 중국 내수용으로만 거의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제되지 않아서 통제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얘네들은 불 문제를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LFP에 지금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런 셀투팩이나 셀투바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LFP의 한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먼저 발버둥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시장은 미국, 유럽, 중국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국은 절대 못 먹는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보호무역 워낙 강하게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유럽을 먹어야 되는데, 유럽이야 뭐 조금 걔네들이 거리 인프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이 가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뭐 70%를 우리가 먹고 30%는 니네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미국은 거의 뭐 90% 정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미국은 근데 어려울 거긴 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2025년까지 여기를 읽어보면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신북미 무역협정에 따르면 완성체 업체들은 25년까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부품 같은 경우에 다 자동차 완제품 기준 75%가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도 역내 생산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라가 뭐 완전 미국에 지금 뭐 스텔란티스, 뭐 GM, 포드 완전히 거의 70% 80%의 JV를 육박을 하고 있죠. 물론 파나소닉도 좀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걔네는 기술력은 좋지만 원체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것을 좀 소극적이어서 다행이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좀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이 CATL 같은 경우가 들어오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2025년도 이후에는 미국 이런 이게 북미 협정 안에 있는 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관세가 막 엄청 이게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면은 화웨이 같이 워낙 미중 무역 분쟁 때 완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미국에는 들어오기가 무섭겠죠. 시애틀이 뭐 몇 조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5조씩이나 뭐 6조씩이나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무섭겠죠. 그래서 이 멕시코로 우회해서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캐나다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멕시코로 우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으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는 약간 양립이 되고 있죠. 미국하고 미국의 테슬라하고 중국의 CATL 이게 사실 미국 정부는 CATL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테슬라가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의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 뭐 이해는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뭐 워낙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CATL 배터리를 쓰고 있으니 완전히 테슬라가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바이든이랑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뭐 전기차 뭐 협회를 뭐 모아가지고 뭐 여기도 당연히 노조도 없는 것도 굉장히 불만일 테고 표도 이제 못 따라가니까 이제 그래서 뭐 전기차 회의 하는데 바이든이 주최하는 회의 하는데 머스크를 안 보내는 테슬라 이 전기차 1위 기업을 안 부르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서로 뭐 반도체 공급 때문에 좀 머스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는 했지만 노하우를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되게 위험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멕시코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룸버그 뉴스에서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이 있는 뉴스에서 좀 더 두려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얘네들이 유럽 이제 해외 공장이 없는데 유럽에서 2011년도인가요? 그 발표를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공장 설립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만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규모로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저희가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다 가져갈 수도 없죠. 사실은 이게 워낙 그 스탠다드 라인 같은 거 저희 지금 미국 배터리는 쇼티지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금방 지금 올해도 사실 조금 쇼티지긴 하죠.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CATL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해 달라고는 해도 이거는 못 하기 때문에 뭐 원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CATL을 뭐 어떻게든 좀 끌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까지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우리나라 업체한테 머스크도 바보도 아니고 중국
뭐를 활용을 하겠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도 GM 포드 같은 경우는 노조도 있고 바이든 정책에 어느 정도 이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을 맞추려고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뭐 하이 망간, 리치 망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 리치 망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삼원계 배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여서 형태가 거기에서 비율을 망간을 더 이제 코발트 프리로 하고 망간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리치 망간은 다 가져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게 24년도 뭐 25년도 이때까지 양산이 확실히 되느냐 이게 전기차로까지의 출력이 아직은 양산이 확실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머스크는 그쪽에 대한 니즈를 계속 어, 열어두고 이제 기술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뭐 4680 배터리를 통해서 뭐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LFP 배터리를 안 쓰고는 테슬라의 그런 빠른 성장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빠른 성장을 견뎌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다 가져가기로 했던 예상을 했던 미국 시장을 얘네들이 조금 이제 침범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은 경우는 미국은 꼭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 여기 뒤에서도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체에서 저희가 JV 비중 국내 배터리 비중이 전체에서 8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런 국내 배터리 업체가 8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지금 BBB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그 맨친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정책인데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왜냐면 미국이 침투율이 지금 뭐 3, 4%에서 10% 이상씩 올라가게 되면은 뭐 그 파급력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 줘야 됩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제 상반기 내로는 어쨌든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더더욱 그 탄력을 받을 것이고 LFP 배터리와 이제 좀 움직임을 좀 한 번 더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앞에서는 1편, 2편, 3편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조금 부정적인 저희가 3원계 주력으로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에 좀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당연히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얘기는 뒤에 4편에는 마지막 편인데 거기에는 미국을 우리가 왜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얘네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의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정도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3원계 배터리의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좋아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